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4단원의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산과 염기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었던 산과 염기의 정의 먼저 살짝 복습해 볼게요. 다양한 버전의 산과 염기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말하기에 산이란 물에 녹아서 소수 양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서 염산이 있습니다. HCl. 염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게 되면요, 양이온과 음이온 쪼개지는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얘를 양이온과 음이온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H+랑 Cl- 나눠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HCl은 물에 녹아서 소수 양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 비커에 물을 채워두고요, 여기에 HCl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HCl은 공유결합으로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HCl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온화하면서 소수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으로 쪼개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물속에서 소수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HCl은 아레니우스만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학년 때 우리는 산은 물에 녹아서 소수형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까지만 배웠었는데요. 사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물속에 있는 소수 양이온은 사실 소수 양이온 H+의 모습을 존재하기보다는 주변에 물 분자가 둘러 씌워주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물 분자가 소수 양이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 분자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요, 이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구분 형태고, 이때 산소와 수소는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 이쪽 결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형성되게 되겠죠. 이때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는 이 두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 이 둘을 합치면은 이쪽 방향의 쌍극자 모멘트 형성되게 될 테고요. 이 말은 곧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H2O는 극성 분자죠.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을 띠게 되고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을 띠게 된다라고 우리 2단원에서 배웠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H2O는 소수 양이온을 좋아합니다. 왜냐? 물 분자에 있는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을 띠고 있고요. 한편 소수 양이온은 대놓고 양전을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어때? 서로 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가 소수 양이온으로부터 당겨지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상호작용한단 말이야. 그렇게 소수 양이온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소수 양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다가오면서 얘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큰 덩어리를 화학식을 써보면요, 수소 원자가 지금 3개 있으니까 H3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산소는 하나 있으니까 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H3O인데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죠. 지금 물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수소는 지금 양이온인 상태입니다. 수소는 지금 플러스 전하란 말이야. 즉 중성인 물 분자랑 플러스 전하 띄고 있는 수소형이 만나게 돼서 전체 큰 덩어리가 되게 되면은 이 전체 덩어리의 전하는 플러스 전하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중성 더하기 플러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H3O+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큰 덩어리 화학식은 H3O+고요. 일종의 다원자 이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원자 이온,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큰 이온이 되는 것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원자 이온 H3O+의 이름을 우리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요. 하이드로늄 이온.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때는 산이란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라고 배웠었잖아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실 산은 물에 녹아서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속의 수소 양이온은 H+로 존재하기보다는 주변의 물 분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의 큰 덩어리인 H3O+가 되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발생시키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수소 양이온과 하이드로늄 양이온은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수소 양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수소형이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물에 둘러씌워져서 H3O+ 존재하게 되니까요. 즉 우리 1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산의 이온화를 설명했거든요. 산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된다 라고 배웠는데 2학년 때 좀 더 자세히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염산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 분자가 무슨 생각을 해? 나는 수소 양이온이 좋아. 왜냐면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을 띠고 있고 부분적인 음전은 양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소 양이온을 받아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주변에 살펴보니까 여기 수소 양이온이 있네. 그래서 이 산소가 이 수소 양이온을 뺏어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H2O는 수소 양이온을 받아와서 H3O+가 될 거고요. 한편 얘는 수소 양이온을 뺏겼으니까 Cl-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Cl-만 남게 된다 하는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겠죠.
즉 요게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산의 이온화인 거고요. 이게 지금 방금 좀 더 자세하게 엄밀하게 말한 산의 이온화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식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요 식은 간단하게 쓴 산의 이온화인 거고 얘는 좀 더 정확하게 쓴 산의 이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한다? 산의 이온화라고 한다. 보면은 산이 이온화돼서 양이온과 음에 쪼개지게 됐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이 물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에 쪼개졌잖아요. 특히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사실상 수소 양이온이랑 같은 의미니까 사실 1번식과 2번식이 다른 말이 아니죠. 완전 똑같은 말이죠. 자, 방금 배웠던 개념을 이번엔 다른 산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HNO3죠. 우리 1학년 때는 질산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소 양이온과 질산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질산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 분자가 무슨 생각을 해? 나는 수소 양이온이 좋아. 왜냐면 산소는 부분 운전하니까 플러스를 좋아하죠. 그래서 주변 살펴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소 양이온이 있네. 그래서 이 산소가 수소 양이온을 떼오는 거죠. 나 이거 좀 가져간다 해서 가져가게 되면요. 얘는 지금 이 수소 양이온을 받아봐서 H3O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한편 얘는 수소 양이온을 뺏겼으니까 NO3만 남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산의 이온화라고 한다. 이 식이랑 이 식이 완전 똑같은 식이에요. 이게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산의 이온화인 거고요. 이거는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산의 이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나는 식인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식이다. 지금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뭐다? 사실상 수소 양이온과 같은 의미다. 즉 결과적으로 똑같죠? 자, 이때 산에는 강산과 약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1학년 때 살짝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약산의 이온화 이런 개념은 나오지 않고 강산의 이온화 개념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강산과 약산의 개념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강산이란 무엇이냐? 강산은 물에 녹였을 때 거의 완벽하게 이온화되는 산을 강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반응이 산의 이온화 반응이잖아요. 산의 이온화 반응. 네, 산의 이온화가 잘 일어나는 산에 뭐라고 한다고? 강산이라고 한다고. 즉,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산을 강산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 질산 같은 경우는 강산인데요. 질산 분자를 100개 물에 녹이잖아요. 그럼 이 100개가 전부 다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몇 개 만들어? 100개 만들어내. 이러한 산을 뭐라고 한다고? 강산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넣는 그대로 족족 물과 반응해서 다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바뀌는 이런 산을 강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질산 분자를 200개 물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드로늄 양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는 200개 만들어지게 되겠죠. 왜? 이 반응은 지금 개수비가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소모되면은 1대1이니까 얘도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개수비가 1대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 200개를 물에 녹이게 되면은 하이드로늄 양이온 200개 만들어지고 그와 동시에 질산 음이온도 200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100개를 녹였으면은 하이드로늄 양이온 100개 그리고 질산 음이온도 100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질산을 X개 물에 녹이게 되면은 하이드로늄 양이온 X개, 질산 음이온 X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산을 뭐라고 한다고? 강산이라고 한다고. 즉 강산에 대한 산의 이온화 반응은요. 실질적으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역 반응이 뭐야? 비가역 반응이 이쪽 정반응 하나만 일어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 특징, 반응물 중 적어도 하나 다 쓸 때까지 반응하게 된다. 지금 반응물 두 종류거든요. 질산과 물이 반응물인데요. 이때 물은 용매니까 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은 질산일 수밖에 없겠죠. 즉 비가역 반응은 한 개의 반응물이 전부 다 소모되는 반응인데 질산이 전부 소모되게 되고 얘가 전부 소모되면은 그 개수만큼 개수 비대로 얘들이 반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하이드로늄 양이 똑같은 개수 만들어지게 되고 질산 음이온도 똑같은 개수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강산의 이온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처음에 넣은 강산의 개수만큼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개수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번엔 개수가 아니라 몰농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처음 질산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라 쳐볼게요. 처음 물속에다 질산을 집어넣는데 처음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였다. 시간이 지나면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발생한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몇 몰농도일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비커 속에 지금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 질산을 집어넣는데요. 처음에 질산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였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이때 이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이 상황인 거죠. 질산은 강산이니까 당연히 처음 넣은 개수랑 마지막에 만들어진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개수는 같겠죠. 즉 맨 처음에 개수와 여기에 개수는 같은데 지금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몰농도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개수는 확실하게 같아. 몰농도를 구하려면 부피도 알아야 되죠. 얘의 부피랑 얘의 부피를 비교해 볼게요. 질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처음 이 부피가 질산의 부피야. 처음 넣은 부피가 질산의 부피겠죠. 이때 발생한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지금 밖에서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용액소에서 지금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이드로뮴 양이온의 부피도 어때? 처음 질산의 부피랑 똑같겠지. 즉 얘와 얘의 부피는 같으면서 얘 안에 들어있는 개수랑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도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의 부피도 같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도 같다는 거잖아요. 부피랑 개수가 같으면 당연히 물농도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 질산에서 나오는 하이드로뮴 양이온의 몰농도는 몇이야?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2승 물농도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질산하면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2승 물농도 발생하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산에 이온하는 비가역 반응으로서 넣은 개수만큼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발생하는 음이온의 개수가 똑같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넣은 강산의 몰농도만큼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음이온의 몰농도도 똑같이 발생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엔 약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약산의 대표 예시로는 아세트산이 있죠. CH4COOH. 약산이 물에 녹는 상황이에요. 물에 녹게 되면은 물 분자의 산소가 부분 음수하니까 수소양이온을 좋아하고 얘를 떼오게 될 겁니다. 이 수소양을 떼오면은 수소양을 받아와서 H3O+가 되고 나머지는 수소양을 뺏겼으니까 CH3COO- 음이온으로 남게 되겠죠. 이 반응이 뭐라고? 이게 산의 이온화 반응이야. 자, 약산의 정의는 뭐냐? 약산은 강산과 반대로 물에 녹았을 때 잘 이온화되지 않는 산을 약산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산의 이온화잖아? 그러니까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산이 바로 약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을 물에 100개 녹일게요. 100개 녹이면은 아까 강산의 경우에는 녹인 만큼 하이드로뮴 양이 발생하잖아요. 100개 녹아서 100개 발생했는데요. 아세트산 약산이어서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이가 잘 안 일어나면은 100개 녹였을 때 100개 나오겠어? 그렇지 않죠. 100개 물에 녹이게 되면은 하이드로뮴 양이 약 1개 만들어진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개수비가 1대1이거든요. 개수비가 1대1이면은 반응한 만큼 생성물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100개 넣은데도 불구하고 1개밖에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어? 100개가 전부 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100개 중에서 1개만 반응해서 하이드로뮴 양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99개는 여전히 아세트산 분자로, 이 분자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반응이 비가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가역 반응이면은 반응물 중 하나가 다 전부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하게 되고요. 물은 용매여서 과량이 셀 테고 한 개 반응물이 아세트산 전부 다 반응해서 100개 반응해서 100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어서요. 얘를 100개 넣는다고 해서 100개 다 전부 반응해서 100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껏 아세트산이 녹아서 하이드로뮴 양이 만들어지면요. 다시 또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또 아세트산 음이온과 만나서 역반응이 일어나 다시 아세트산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동적 평형 상태가 도달하면서 얘네들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히 유지되겠죠? 그때의 농도가 얘는 99개 남게 되고 얘는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1개 남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성물인 하이드로뮴 양이온보다 반응물인 아세트산이 더 많이 남은 채로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약산의 이온화에 대한 평형상수는 작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형상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급보다 생성물의 농도급이 더 적죠. 즉 얘가 더 많이 있고 얘가 더 적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평형 상태에서 얘는 99개 있고 얘는 1개 남은 상태로 지금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산은 평형상수가 작은 가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강산의 이온화와 관련된 계산 문제만 나오지 약산의 이온화에 대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짚어두시고 약산의 이온화는 자세히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약산의 이온화는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배울 화학 반응의 세계 교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산의 경우에는 물에 녹게 되면은 물 분자가 수소양을 좋아하니까 수소양을 떼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음이온이 발생한다. 이 반응을 뭐라고 한다? 산의 이온화라고 한다. 특히 산 중에서도 강산, HCl이라든지 또는 질산, 황산처럼 강산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 반응으로 산의 이온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넣은 개수 그대로 하이드로뮴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넣은 몰농도 그대로 하이드로뮴 양이온의 몰농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넣은 개수 그대로 염화 음이온의 개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넣은 몰농도 그대로 염화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자, 방금 배웠던 것처럼 물은 산으로부터 수소 양이온을 뺏어옵니다. 그렇게 하이드로gen 양이온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물은 산에서만 수소 양이온을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은 다른 물한테 똑같은 물 분자로부터도 수소 양이온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커 속에 물만 넣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게 없이 물만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물밖에 없잖아. 물이랑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물 분자는 무슨 생각을 해? 산소가 부은 분자니까 수소 양이온을 받아오고 싶어해. 주변 살펴보니까 누구만 있어? 이번엔 산이 없고 물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과 물이 만난 상황인 건데요. 이 물 분자에 있는 산소가 또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양이온을 떼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수소 있네. 나 이거 좀 떼갈게. 해서 여기는 수소 양이온을 받아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수소 양이온을 받아서 H3O+가 되는 거고요. 한패에는 수소 양이온을 뺏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OH-만 남게 되겠죠? 이런 반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또 다른 물로부터 지금 수소 양이온을 뺏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다른 물로부터 수소 양이온을 받아올 수도 있고 또 물은 또 다른 물에게 수소 양이온을 줄 수도 있는, 수소 양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들끼리 서로 수소 양이온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하이드로gen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발생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지금 윗반응이 무슨 반응이었어? 산이 이온화해서 산을 이온화했잖아요. 지금 산이 양이온과 음이온 쪼개지는 이온화가 일어났다. 반면 지금 어때? 물만 있어.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 물끼리 반응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쪼개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이온화했기 때문에. 특히 뭐 건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비커에 물만 넣어놨거든. 근데 물이 스스로 지들끼리 쪼개져서 이온화한다는 의미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한다. 자, 위의 식이 좀 더러워서요. 아래다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 다시 지우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산의 이온화 반응이고요. 아래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이 두 반응의 메커니즘은 똑같죠. 물이 다른 놈으로부터 수소연을 뺏어와서 하나는 하이드로gen 양이 되고 나머지는 음이온이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낸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1학년 때는요. 이 산의 이온화를 간략하게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것처럼 물의 자동 이온화도 간략하게 한번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쓸 수 있겠어? 얘를 얘로 바꿨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H2O가 H 플러스 더하기 OH만 써야 된다. 이게 지금 물의 자동 이온을 간략하게 쓰는 식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쓰니까 요 식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지금 얘가 물의 자동 이온하거든요. 근데 얘 역반응 한번 봐봅시다. 역반응 어디서 본 식이야? 역반응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중화 반응이죠.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잖아. 즉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의 정체는 뭐냐? 물의 자동 이온화는 사실상 중화 반응의 역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반응의 역반응 가보세요. 하이드로gen 양이온 얘가 산이잖아. 그 수산화음이온 염기,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즉 물의 자동 이온화와 중화 반응은 역반응 관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의 자동 이온화는 가역 반응인 거죠. 왜냐? 가역 반응이 뭔데?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 하는데 정반응인 물의 자동 이온화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또 중화 반응 일어나는 거야 뭐 당연한 현상인 거니까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방금 배웠듯이 물 분자들은 서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gen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을 발생시키고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커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두면요.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물 분자들끼리 스스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gen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개념이랑 좀 상충되는 내용이 생기죠. 우리 1학년 때 배우기로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왜냐? 물속에서는 물은 이온화되지 않고 이온화되지 않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방금 배웠듯이 어때? 물은 스스로가 자동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시키죠. 즉 여기다 전압 가하면 전기 흘러야겠어? 안 흘러야겠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니까 전기 통할 거잖아? 네, 실제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이온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발생하는 이온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야. 사실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 아니라 가역 반응이죠. 즉 기껏 얘를 만들어내면요 다시 이들이 중화 반응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 가역 반응에서 평형의 위치를 우리는 평형상수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얘 평형상수 크겠어 작겠어? 평형상수가 크면 클수록 평형상태일 때 얘네들의 양이 많아진다는 뜻인 거고 평형상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형상태일 때 얘네들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순수함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실제 전기 통하지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들이 양이 적다는 거고요. 얘들이 양이 적으려면은 평형상수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식 K는 반응물의 농도급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급 비율. 근데 반응물이 지금 순수한 물이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우리 평형상수식에 쓰지 않기로 약속했었죠. 그러니까 얘들은 쓰지 않고요. 즉 1분에 왜냐하면 안 쓰면 1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는 1인 거고요. 분자는 얘네들 쓰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름 양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음연의 몰농도. 지금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렇게 평형상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죠. 즉 온도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25도씨로 고정된다면은 이 값도 항상 일정할 겁니다. 이 값을 실제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더라. 어때? 엄청 작죠? 평형상수가 작다는 게 무슨 뜻이야?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의 농도가 엄청나게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상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물의 자동이온은 진짜 조금밖에 안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조금밖에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양도 너무 적고 양이 적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화학의 세계에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보통의 다른 반응의 평형상수는 그냥 평형상수잖아요. 평형상수 K라고 하는데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에는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한다?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그리고 보통의 평형상수는 K라고만 말하는데 이 물의 이온화 상수는 그냥 K라고 하지 않고 KW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KW는 뭐다? 요 반응의 평형상수를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반응의 평형상수식은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할 수 있고요. 평형상수 일종이니까 뭐에만 의존해?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25도씨에서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요. 실제 과학자 측정해 본 결과 몇이었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더라. 그리고 평형상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25도씨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 어떻다? 굉장히 양이 적다. 그래서 얼마만큼 적은지 한번 실제 계산해 볼게요. 자,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입니다. 물밖에 없는 상황이야. 25도씨에서 순수하게 물만 있다. 이때 여기에 분명히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수산화음이 발생할 텐데요. 얘들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가역 반응이니까 가역 반응의 화학 양론 계산하는 방법. 일단은 평형상수식을 쓴다. KW는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고요. 온도가 25도씨로 일정한 상황인 거니까 얘는 10-14승이다. 그리고 아이스 테이블을 그려봐야겠죠. H2들이 반응해서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되는 게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테이블 그려보자면은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기 전에 물 분자는 몇 몰씩 있었어? 이 안에 지금 몇 몰 있는지 딱히 문제 안 써있으니까 몰라. 모르니까 별몰이라고 하죠. 별몰씩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똑같은 물이니까 당연히 분자수도 똑같이 있겠죠. 별몰. 한편 아직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이드로뮴 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의 몰수는 0몰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반응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 얼마만큼 반응할까? 비가역 반응이었다면 전부 소모됐겠지만은 얘는 가역 반응이니까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X만큼 소모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행의 특징,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몰수비는 항상 개수비와 같다. 근데 개수비가 지금 1대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X몰 소모되면은 얘들도 마찬가지로 X몰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에서 물 분자는 별빼기 X몰 생기고, 남게 되고요. 하이드로뮴 양이온은 X몰 생겼다. 자, 이때 이 평형 상태에서의 얘네들의 몰농도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요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몰수고 얘는 몰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수를 몰농도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몰수를 몰농도로 바꿔주려면 부피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부피가 몇인지 몰라. 근데 얘의 부피랑 얘의 부피는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몰수도 같고 부피도 같으니까 얘의 몰농도랑 얘의 몰농도는 반드시 같아야만 해. 지금 몰농도 몇인지 모르니까 X 프라임 몰농도라고 치죠. 여기도 X 프라임 몰농도가 되겠지. 몰수도 같고 부피도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이제 몰농도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X 프라임 대입하면은 X 프라임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즉 X 프라임은 몇이다?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즉 순수한 물이 25도씨의 단계에 있게 되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뮴 양이온의 몰농도는 몇이다?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수산화음이온의 몰농도는 몇이다?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남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재밌는 것은 처음 넣은 물의 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물의 양이 별몰 넣었었는데요. 이 별몰이 지금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혀 쓰이지 않았거든요. 즉 처음 물의 부피가 1리터였든 100ml였든 뭐 10ml였든 1ml였든 상관없이 항상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다?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다. 단 어떨 때? 25도 조건에서.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달라지면은 평형상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평형상수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물의 이온화 상수도 더 이상 CM-14승이 아니게 되겠죠. CM-14승이 아니면은 당연히 수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은 처음 물의 양과 상관없이 항상 하이드로늄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농도가 10의 7승 몰농도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속에는 하이드로늄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농도가 10의 7승 몰농도씩 있다는 거 방금 계산해 봤는데요. 이번엔 순수한 물이 아니라 뭔가 탄 물, 뭔가 더러워진 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물이 아니더라도 물의 자동 이온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야? 물 분자만 있으면 돼. 물 분자 2개만 있으면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물에 뭔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의 자동 이온화는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 속에 물을 집어넣고요. 25도씨로 고정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HCl을 집어넣을게. 순수한 물에다 HCl 집어넣으면 더 이상 순수한 물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염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에 탄 HCl을 염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Cl 집어넣게 돼서요. 처음 염산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네.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 염산이 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늄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액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종류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용액 속에서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염산을 지금 물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염산이 물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산의 이온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강산의 이온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산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이 산소가 산으로부터 수소연을 받아오게 되죠. 이렇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발생하게 되고 얘는 수소연을 뺏겼으니까 Cl-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비가역적으로 일어나죠. 강산이기 때문에. 한편 강산의 이온화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물 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 분자들끼리 또 반응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물 분자가 또 다른 물 분자로부터 수소연을 받아오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되겠지. 한편 얘는 뺏겼으니까 수산화 음이온이 되었다. 지금 이 반응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얘를 A 반응이라 하고 얘를 B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A 반응이 끝나고 나서 B 반응하고 B 반응이 끝나고 나서 A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턴지로 되는 게 아니고 A랑 B 반응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질문이 뭐야?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랑 수산화 음이온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를 구하려면 A 반응을 봐야 될까? B 반응을 봐야 될까? 지금 A 반응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있죠. 또 B 반응하는 과정에서도 하이드로늄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를 구하려면 A 반응, B 반응 둘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편 수산화 음이온을 구하려면 어떤 반응을 봐야 돼? 이번에 A 반응은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A 반응에서는 수산화 음이온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B 반응에서만 지금 수산화 음이온이 발생하니까 얘는 B 반응만 보면은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즉 하이드로늄 양이온 구하려면은 A 반응에서 나오는 이 하이드로늄 양이온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이 1번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구해야 되고요. 또 B 반응에서 발생한 하이드로늄 양이온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번과 2번을 합쳐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한편 수산화 음이온은 이 B번 반응에서 일어나는 얘만 지금 여기 수산화 음이온인 거잖아요. 얘를 3번이라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구하면은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음이온을 구할 수 있겠죠. 자, 1번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강산에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지금 강산이 얼만큼 넣었어? 처음에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만큼 넣었거든요. 강산은 비가역 반응이니까 비가역 반응 특 넣은 만큼 발생한다. 즉 얘를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 넣었으니까 얘도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늄 양이온, 즉 2번에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늄 양이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를 구하려면은 1번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발생한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몰농도에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발생한 물의 하이드로늄 양이온인 2번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더하기 2를 구하고 싶은 건데 1 이미 구했으니까 2번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화살표 하나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양갈래 화살표를 써야 됩니다.
자, 25도씨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의 몰롱도는 몇일까요? 순수한 물이었다면 25도씨에서 하이드로듐 양이온이 10의 -7승 몰롱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물의 이온화 상수가 25도씨에서 10의 -14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순수한 물이라면 요만큼 만들어지는 거였죠. 방금 우리 계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순수한 물인가요? 지금 순수한 물이 아니죠. 지금 물속에 염산을 탔잖아요. 즉 순수한 물일 때보다 H3O 플러스가 더 많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있어? 지금 이게 바로 염산에 의해서 발생한 수소 양이온인 거잖아. 얘가 지금 이만큼 공급됐기 때문에 얘의 농도가 지금 진한 상태란 말이야. 순수한 물일 때보다. 자, 가역 반응은요. 생성물의 농도가 진하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평형 이동하게 됩니다. 즉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순수한 물일 때보다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순수한 물일 때보다 더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니까 순수한 물일 때 요만큼 만들어지게 되면요. 염산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은 얘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값이 CMR7승보다 확실하게 적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에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은 10의 -7승 몰롱도보다 훨씬 더 적은 값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따 쌤이 계산도 해줄 건데요. 실제 계산해보면 굉장히 적은 값이어서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을 구하려면은 1번과 2번을 다 합쳐야 되는 건 맞지만 이 1번에 비해서 2번 값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값 순수해도 적은데 지금 순수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르샤틀레 때문에 역방으로 더 평형이 이동하면서 원래보다 더 적어지게 되었다. 너무너무 적다. 이 값이 너무 적으니까 2번은 사실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해요. 실제로는 2번 값이 존재하고요. 아주 적은 값이기만 존재하지만 우리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따 쌤이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즉 최종적으로 결론,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듐 양이온 얼마만큼 들어있다? 1번에 의해서 발생하는, 즉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 10의 -5승 몰롱도 있다 라고 하면은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는 이거 더하기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까지 해줘야 돼. 근데 이 값이 너무 적어. 이따 쌤이 계산해 줄 거야. 너무너무 적어. 그래서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 값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시하고 얘만 하면 된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음이온의 몰롱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 음이온의 몰롱도는 산의 이온화 반응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발생하는 이 3번만 구하면은 수산화 음이온의 몰롱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반응 가역 반응이니까요. 가역 반응에서 화학 양론적인 계산하려면은 이 양을 구하려면은 평형상수를 구하면 되는,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평형상수 KW는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25도씨에서는 항상 CM14승. 25도씨라면 이 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순수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성립해. 즉 지금 이게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미 얘를 우리는 구했죠. 이 값이 몇이야? 이 값이 지금 10의 -5승 몰롱도라는 것을 계산했잖아. 이미. 2번이 있긴 하지만 2번은 이따 계산할 건데 너무 적어서 무시해도 된다고요. 그럼 답 나왔네. 이게 10의 -5승이야. 이거 곱하기 얘는 10의 -14승이다. 그럼 얘는 몇이다? 얘는 10의 -9승 몰롱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3번은 뭐다? 10의 -9승 몰롱도고 답은 OH-는 10의 -9승 몰롱도, H3O 플러스는 10의 -5승 몰롱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원하는 값 다 구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의 몰롱도 몇이야? 10의 -5승 몰롱도야. 강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발생한 하이드로듐 양이온이었죠. 사실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한 하이드로듐 양이온도 있었지만 그 값이 너무 작아서 무시했습니다. 한편 수산화 음이온의 몰롱도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거고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은 10의 -9승 몰롱도라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전부 구했는데 사실 아까 무시했던 값 있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 너무 작아서 무시했던 이 값 한번 구해볼게요. 번외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여기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의 몰롱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을 구하고 싶은 거지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두 개 다 합친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만 구하고 싶은 상황인 거지. 자,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듐 양이온의 몰롱도는 몇이었을까? 얘를 구하려면은 3번을 구하면 돼.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수산화 음이온 얼마만큼 만들었어? 이건 이미 구했잖아. 지금 10의 -9승 몰롱도 만들었어. 그럼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하이드로듐 양이온 얼마만큼 만들었을까? 얘도 당연히 10의 -9승 몰롱도 만들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물의 자동 이온화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얘 한 개, 얘 한 개 만들어지거든. 얘 두 번 쪼개지면은 얘 두 개, 얘 두 개 만들어지거든. 그 이유 태수비가 1대1이니까. 즉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수산화 음이온이 요만큼 만들어졌다면은 그 과정에서 하이드로듐 양이온도 반드시 이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구했네 벌써. 2번의 정답은 뭐다? 10의 -9승 몰롱도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2번은 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왜 무시해도 되는 걸까? 10의 마이너스 5승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둘의 차이가 10,000배 차이 나거든요. 10,000배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돈을 10,000원 가지고 있다 쳐봅시다. 10,000원 있는 상황이야. 이 10,000원의 10,000배가 몇인지 알아? 그게 1억이야. 내가 원래 재산 10,000원 있었는데 누군가부터 지금 1억 받았어. 그럼 네 전 재산 얼마인 거야? 사실 1억 10,000원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꼭 1억 10,000원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 전 재산 1억이라고 말해도 되지. 1억에 비하면 10,000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가 지금 10,000배 차이 나는데 얘가 1억이면 얘는 10,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굳이 안 써도 된다. 1억만 말면 된다. 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쌤, 이 3번이 지금 C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여기 있는 C의 마이너스 9승은 무시해도 되고 여기 있는 C의 마이너스 9승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얘는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H3O 플러스는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1억이랑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10,000원이 있는 상황인 거야. 1억 더하기 10,000원 하면은 사실상 1억이나 마찬가지여서 물의 자동 이온화 10,000원 무시하고 산의 이온화 1억만 말하는 상황인 거야. 반면 수산화 음이온은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죠. 얘는 1억이 없어. 뭐만 있어? 10,000원만 있는 상황이야. 10,000원만 있으면은 10,000원은 무시할 수가 없지. 1억이 있어야 10,000원을 무시할 수 있는 거지. 얘는 C의 마이너스 9승밖에 없으니까 무시할 수 없고 C의 마이너스 9승 물농도를 써줘야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었던 설명 한번 다시 문제 풀어보면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속에 염산을 집어넣었어요. 25도씨에서 염산을 집어넣었더니 염산의 초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물농도였다. 이때 하이드로늄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물농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 산의 이온화 반응. 이 반응은 비가역이다. 왜냐하면 강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반응,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일어난다. 얘는 가역 반응이죠. 물의 자동 이온화는 가역 반응으로서 이렇게 일어난다. 25도씨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죠.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25도씨에서. 자, 이 상황에서 H3O 플러스의 물농도를 구하려면은 물의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1번 더하기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2번을 합쳐줘야만 한다. 반면 수산화 음이온은 요식에서는 없죠. 요식에서만 발생하죠. 즉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발생하는 3번만 구해주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때 1번 산의 이온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이드로늄 양이온은 강산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일어나고 넣은 만큼 그대로 발생한다. 즉 1번이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거고요. 한편 2는 순수한 물이었다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 만들었을 텐데 지금 순수한 물이 아니다. 염산을 넣었다. 염산을 넣으면 얘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고 얘가 많으면은 얘를 줄여주기 위해서 평형이 역방향 쪽으로 이동한다. 즉 평범했을 때보다 순수한 물이었을 때보다 물의 자동 이온화가 덜 일어나게 된다는 뜻인 거고요. 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값보다 더 적게 되겠죠.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발생한 하이드로늄 양이온 즉 2번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보다 훨씬 작은 값이다. 아까 구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면은 C의 마이너스 9승 물농도였죠. 너무너무 적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2번은 이 값을 구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 1번 값이 2번보다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얘를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편 3번 수산화음이온 얘의 물농도 구하는 방법. 가역 반응에서의 화학 양론 계산하는 방법은 평형상수식을 이용하면 된다. 평형상수는 H3O 플러스 곱하기 OH-인데 이 값이 25도씨에는 C의 마이너스 14승을 항상 일정하고요. 지금 얘가 궁금한 상황인 거잖아. 근데 얘를 이미 구했어. 얘가 지금 여기 구했네. C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구했잖아.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C의 마이너스 9승이 된다. 그래서 얘가 무엇이다? 10의 마이너스 9승 물농도다. 그러니까 정답은 요건데 번외편으로 2번 구하는 방법. 2번은 3번이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수비가 1대1이고 물의 자동 이온화 할 때마다 얘랑 개수가 똑같이 나올 테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 물농도 만들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물농도 만들어진다. 아까 얘기했었던 건 똑같네. 순수한 물이었으면 10의 마이너스 7승 물농도 만들어질 텐데 지금 순수하지 않아. 염산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역반응의 평형 이동하게 되었고 원래 이 값보다 더 적게 만들어졌죠. 지금 10의 마이너스 9승 물농도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값은 2번이 지금 얘인데 1번 값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값이다. 10,000배나 차이 난다. 얘가 10,000원이면은 얘는 1억이다. 1억 더하기 10,000원은 사실상 1억이다. 그래서 얘를 무시했기 때문에 1번은 C의 마이너스 5승, 3번은 C의 마이너스 9승 물농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